그런 알려주시죠. 때문에 알고 자, 그럼 이제 하도록 합시다. 야, 저는 이러자. 아, 선우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그러니까 선우가 좀 잠이 많아.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자고 여기서 자고 도대체 집에서는 뭐 하는 거야? 집에서 잠을 안 자나 봐? 안 돼. 이래봬도 잘해. 자, 우리 69쪽까지 해봤으니까 71쪽을 한번 그냥 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먼저 한번 가볍게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 학교에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네. 뭐지? 누구의 변신? 변천? 그거의 변천까지만 들어가려고 했어요. 변천까지만 들어간다고? 네.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천까지 나가고 변천까지만 수업을 했어요. 변천까지 수업 끝났어요? 그 이제 부문 끝나면은 변천까지 수업 다 끝났어요. 일단 그러면 그냥 가볍게 몇 군데만 표시하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 그 71쪽에 남문단 한번 볼게요. 남문단에서 자,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한글의 사용을 금지당해 문맹률이 약 80% 정도에 이를 정도였어요. 그러나 밑줄을 그냥 해보세요. 청년 학생들과 조선어 학회 등이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고 정부 수립 후 의무 교육의 시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58년에는 문맹률이 약 4%로 낮아졌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는 문맹률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밑줄 하세요. 배우기 쉬운 기적의 한글 덕분이라 하겠다. 그만큼 한글은 우수하다. 한글 우수성. 네. 다음 문단. 언어학자들은 밑줄 해보세요. 언어의 발전 정도를 언어 활력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렇구나. 자, 그리고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로는 밑줄 하세요. 인구자산, 경제자산, 정치자산, 문화자산 등을 듭니다. 자, 라문단 인구자산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줄 해볼게요. 언어 인구의 수요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랑 인도가 언어 활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자, 국제연합의 6대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아랍어는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 언어 활력이 높다. 힌디어, 포르투갈어, 벵골어, 일본어도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언어 순위에서 사용 인구가 1억 명을 넘으며 10위 안에 들고 있다. 우리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릅니다. 남북한 합쳐서예요. 마문단 볼 필요 없고요. 바문단 경제자산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 밑으로 할게요.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내었고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또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들어가는 20-50 클럽에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7번째로 진입을 했습니다. 2012년이면 이명박 때인가요? 네, 이명박 때네요. 그네요. 자, 이와 같은 한국의 성취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음 넘어가세요. 정치자산 동그라미 하시겠습니다. 밑줄.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많이 잘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밑줄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로 평가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22위래요. 경제로서는 10등에서 12등 노상에 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정도는 조금 아래예요. 아직도 좀 더 갈 길이 있네요. 아문단 문화자산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교육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고유문화를 보존해왔고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한글 문화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2015년 기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술의 기구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12개가 있으며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등 13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카문단 바로 갈게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밑줄 하세요. 외래어의 사용은 날로 늘어난 추세이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물론 공문서 등에서도 외래어가 남용되고 외국어가 사용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또 밑줄 하세요. 가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말들이 일상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렇다는 거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74쪽으로 가실게요. 뭐라고요? 네? 뭐 공부하기 싫다고요? 그냥 아무 말만 했죠. 뭐라고 한 거 같은데? 아주 그냥 그런 거 입을 푸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풀어요? 알겠습니다. 74쪽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그거 일단 해보세요. 문제요? 네, 문제 푸시라고요. 74쪽에 1번부터 4번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참. 공무원 안 배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할 수 있습니다. 방점의 기능이 설마 방점의 기능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영향이 성조를 표시하는 거죠. 4번 답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벌써 4번까지 하고 확실히 빠르다. 정확도가 중요하지. 다 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마. 네? 대부분까지 풀어요. 네, 4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다 하셨죠? 자, 1번의 답은 5번, 2번에 3번. 자, 보세요. 그 니은을 보시면은 니은이 니라샤데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누가 말을 했어요? 야수. 야수가 말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주체 높임이면서 야수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였죠. 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럼 기억은 묻잡고 이거 뭐를 높인다 그랬어요? 묻잡고에는 어떤 높임이 사용됐습니까? 상대높임이 아니라 객체 높이 객체 높임 사용됐고요. 여기서는 객체 높임 중에서 안부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을 높이는 겁니다. 안부를 높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존을 높인다는 얘기죠. 디귿 같은 경우는 오시니 있고니까요. 시라는 주체 높임과 it이라는 상대 높임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보기 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디귿의 주체 높임 야수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왔다고요? 목련. 목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은 목련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3번의 답은 3번. 4번의 왼쪽에 찍힌 점은 방점이라고 하죠. 방점은 성조를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점이 없으면 뭐라고요? 평성은 어떤 소리요? 낮은 소리고요. 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소리. 점이 두 개면 상성.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고. 혹시 학교에서 입성 배웠습니까? 네. 아, 입성 배웠어요? 고천부는 입성 안 배웠어요? 일단 맞는 소리야. 빠르게 예, 빠르게 닿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으면 요게 지금 파열음이란 말이에요. 폐쇄음이라고 합니다.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닷 하고 빠르게 끝나죠. 이런 걸 빠르게 닿는 소리라고 해서 이건 입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입성에 대해서는 뭐 이제 수능이든 뭐 모의고사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긴 하는데, 어디 입성이라는 것은 옆에 찍는 점과는 관계가 없어요. 점을 안 찍든 점을 찍든 두 개를 찍든 받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혀 있다, 얘는 상성이면서 입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점이 하나면 거성이면서 입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입성은 점의 개수랑 관계가 없어요. 밑에 받침이 빠르게 닫히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자, 넘어가셔서 77쪽 갈게요. 77쪽에 고전과 매체에 드러난 담화 관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좀 가볍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가려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앞에 좀 필기를 좀 해드리면 요거 고전 수필이고요. 네, 그리고 성격이 수필이긴 하지만 좀 설득적이에요. 교훈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옛말과 고사를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죠. 그럼 자, 가문단 옛말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큰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바깥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근데 내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입에서 말을 잘못함으로써 목이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입이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였는데 이 모두가 지극한 교훈이다. 재앙을 부르는 길이 꼭 한 길만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말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주나라의 태묘 앞 금인도 입을 세 군데나 꿰매었다. 지금 보시면은 금인의 뜻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태묘가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당에 앞에 금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형상을 보면 입이 3번 꼬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금인도 입을 3군데나 꿰매져 있다. 이 역시 성인이 만세의 교훈을 남기신 뜻이니 말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말이 많으면 지루하고 번거로워서 듣는 이가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망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제일이고 적게 하면서도 순서를 잃지 않아야 좋다. 만약 생각하지 않고 불쑥 가볍게 말했다가는 피해를 보는 일이 많게 된다. 입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 하라 라고 한 말도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인 것이다. 시비를 따지는 일은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조정의 이해와 관리들의 잘잘못 그리고 고을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함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의 생활 태도라든지 잡다한 사생활 같은 것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화를 입기에 마련이다. 여럿이 모인 곳에서도 만약 그와 같은 말이 시작되면 곧 몸을 일으켜 그 자리를 피하고 절대로 끝까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계속 있어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야 돼요. 남욕하는 게 재밌긴 한데 그러면 안 돼요. 응? 재밌긴 하죠. 아, 재미없냐? 남 얘기가 제일 자극적이고. 역시 민준이는 안 돼. 민준이는 인성이 글러먹었어. 조심해라. 공감했는데. 아니 난 너는 지금 내 테스트에 걸려들었어. 남욕을 하면 안 되죠. 남욕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저거 재밌다고 적었는데 자극적이라고 했지. 어? 아니 근데 재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극적이라고 했지. 아 자극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거에 네 결국 민준이가 잘못했어요. 아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잘못된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못 봤습니까? 책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음. 말이 너무 가벼우면 위의를 잃게 되고 너무 무거우면 또 거만한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선량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할 때 성난 얼굴에 큰 소리를 지르면 듣는 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니 그 말들이 다 뜻에 맞는 말만은 아닐 때면 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하면 듣는 이도 자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거짓과 참을 가려 들어야지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 초설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초설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초설이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로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칭찬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남을 책망할 때도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고울에서 음원이 없을 것이다. 야비하고 성에 어긋나는 말, 박절하고 듣기 흉한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집안어른은 말을 할 때 충우하면서도 간략하고 엄중해야 한다. 만약 한 번 시킨 일을 다시 타이르고 나서 금방 또 강조하여 너무 자질구레하게 굴면 아랫사람들이 따르기에 피곤을 느껴 원망투의 말이 나오고 속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나이가 많지 않고 뭔가 윗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도 뭔가 아랫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너무 계속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왔다고 숙제 안 해오려는 인성이 파탄이 났다느니 정신을 못 차린 이래가지고 대학교를 못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숙제를 안 했구나 인생을 똑바로 살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숙제 뭐 못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죠. 없다고요? 그냥 사람이 못할 수도 있죠. 저 이번에 지도였어. 모르겠어. 응? 저 갔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혼나는 게 당연하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혼을 하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깁니다. 적당하게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그냥 한번 볼게요.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랑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만화가 지금 2개가 나와 있어요. 네, 만화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1976년에 개봉한 고교 얄개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보시면 남학생이 있는데 나두수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네, 나두수.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선생님 가르쳤던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 성함이 정두수였어요. 김동말. 정두수였는데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이름만큼이나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항상 화가 있는 말투로 그러니까 야 이런 말투야. 야 약간 모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한테 우리 때는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보충 수업 할 때 한 번 수업을 들었지 정규 수업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보충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2번밖에 없어 그 선생님 수업이. 근데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무슨 자기 맘에 안 들면 항상 그래.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좀 약간 너무 빡빡하고 애들을 너무 쪼이니까 그 반 담임을 맡았던 애들이 막 미치는 거야. 맨날 그 소리를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오신 분에다가 매직으로 누가 정두수 개새끼 써놓은 거야. 그래서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잡혔어요? 못 잡았어. 학생이 썼겠지. 마비. 우리 때는 CCTV 이런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몰라.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걸 막 지우고 있더라고 막. 어디다 그 철문이었거든. 철문. 거기다가 쓴 거야. 문에다 그냥 정두수 개새끼.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욕 좀 먹어야 된다. 너무 듣기 싫어 뭐. 애들은 막 그냥 뭐 하나 조금만 하면 그냥 그거를 계속 막 파고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난 인숙이를 알게 되어 되게 기쁩니다. 약간 지금 이제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말투나. 인숙인 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으로 친구가 될 수 없을까요? 야, 76년이다. 50년 정도야. 이럴 수 있지 뭐. 그런데 만났어요. 저 하고 어때? 말을 못해. 야, 왜 그러죠? 집에서 뭐 좀 사오라고 했어요. 뭘 사오라는데요? 저녁 찬거리인가요? 네, 뭐 찬거리죠. 아휴, 이렇게 준비했던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사랑 고백을 잘 못했다, 부끄러워했다 이런 건데, 오른쪽에 마들렌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니네가 2005년생이냐? 아, 2006년생이면 월드컵 못 봤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 이거 월드컵도 못 본 애들하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이거? 2차. 마들렌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왼쪽에 남자랑 오른쪽에 여자랑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왼쪽 남자랑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지금 40대 배우입니다. 정우성은 나이가 더 많고요. 정동원. 정우성 다음 세대 미남이에요. 고수. 잘생긴 사람인데 고수보다는 어리죠. 강동. 강동원보다 아마 어릴 것 같은데? 우리 조승우는 솔직히 내 생각에는 미남은 아닌 것 같아요. 미남 중에서 아주 유명한 박성. 조씨입니다. 조진이. 누구요? 조정도. 아, 조정석보다는 나이가 많을걸요? 조진이. 조진웅은 솔직히 미남은 아니지 않을까? 조씨라고요? 네, 조씨고 주인공을 거의 주인공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조인성이고, 오른쪽 여자는 누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약간 이마가 넓은 것 같네? 이마가 더 넓고, 이 여자도 되게 유명해요. 신민아. 어떻게 알았어? 진짜요? 바로 맞추네? 누구? 신민아. 이거 어떻게 신경? 딱 보니까 신민아 닮지 않았어? 이신이가. 신민아 같이 생겼잖아, 약간. 알았어, 그럼 넘어가. 그래서 조인성이랑 신민아랑 영화에 나왔는데, 둘이 주인공인데 영화는 망했어요. 닮았다고? 망했다고요. 제가 보셨어요. 맞죠? 이거 재미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TV에서 이때 봤나? 아, 너무 재미가 없어서 돌려버렸어요. 그냥 네. 굴곡이 없어요. 그냥 뭐 로맨스 얘기해. 난 이런 멜로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김수로가 나옵니다. 김수로가 마들렌 만드는 아저씨예요. 김수로가 웃긴 역할이 아니라 되게 진지해.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그래요. 강지석, 내가 오늘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해줄까? 어떻게? 우리 사귀자. 우리 아직 서로를 모르잖아. 누가 결혼하지? 서로를 잘 모르니까 사귀어보자는 거 아니야. 야, 너 나 싫어? 그건 아니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좋아? 그럼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약 30년이 좀 못 지났죠. 25년? 6년? 이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좀 적극적이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신민아가 사귀자고 하면 바로 사귀자고 할 텐데. 아닙니까? 아, 신민아는 여러분들 스타일이 아닌가요? 아, 아니라고요? 아, 왕이라고요? 아, 신민아가 너희들한테도 먹히냐? 신민아 나이 많잖아, 이제. 아, 그러니까 나이가 얼굴. 아, 그래요? 요즘은 좀 민준이는 최애나 아니야? 네. 신민아가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신민아는 아, 신민아 몰라? 신민아를 신민아랑 김우빈이랑 사겨. 네? 진짜요? 지금 몰랐어? 지금 옛날부터 사귀었어. 지금까지. 좀 됐어. 그리고 김우빈 그 인우 인비두암? 안 걸렸어. 그거 비인두암인가? 비인두. 그거 걸렸을 때도 계속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그래서 잘 지내고 결혼을 하겠지? 신민 얼마 예쁜데.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많이 이뻐, 그래. 여기 진심. 그렇긴 한데 요즘 니네가 좋아하는 애들 좀 요즘은 누가 인기가 많냐? 배우 중에서. 배우 중에서. 그 아이돌 말고. 배우는 좀 여자 배우. 여자 배우 물어보는 거지.
없어. 한국 사람이. 아 이거 한국 사람이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 그럼 전 세계 다 가게? 해리. 수가 있지. 해리? 해리. 오. 아까 누구라고요?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해리가 이쁘구나. 이쁘죠. 그래요. 기억나. 그러니까 나는 이쁘다는 생각보다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해리가 귀여운 쪽보다 이쁜 편 아니야? 트레이너랑 해리는 다른데 느낌이. 근데 얘랑 귀엽죠. 이 장훈이 저랑 귀여운 정도 아니지 뭐. 알았어. 근데 트레이너가 귀엽다고? 내 생각은 장훈이 형 귀여운 얼굴이 아니지. 그래.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81쪽 보시겠습니다. 81쪽에 문제가 있어요. 네,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3번까지 푸는 거죠? 아니 저기 나는 81쪽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81쪽에 1번부터 네, 그 다음에 9번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른 곳을 하고 있죠? 아, 하지만 이미 다 했어요. 이미 네, 이미 다 했다고 지금 거만하구나. 이번에 안 됐어. 오늘
풀었죠? 네. 자,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의 답은 1번, 2번에 4번, 4번? 예, 2번에 4번이에요. 나를 보면 일단 문화 자산이 어떤지가 나타나 있죠. 문화 자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 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어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5번을 고르셨던 것 같은데, 문화 자산의 교육적 학문적 예술 성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산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제목으로 들어가야죠. 이 문화 자산이 충분한 이 나라의 말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교육 자산도 있고, 문화 자산도 있고, 경제 자산도 있고, 인구 자산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문화 자산이 한국의 발전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답 4번이고요. 3번의 답은 5번. 4번에 원래는 불쌍하다, 뭐 가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문화 자산의 측면에서 언어 활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건 뭐 다 뭐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는 고유 문화 잘 보존해 왔고요.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자산이 아주 풍부하죠. 그런 걸 보면 한국어의 언어 활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6번 문제 괜찮아요. 답 3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은 두음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익하는 두음법칙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7번 답은 5번입니다. 목적어 하나비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비라는 것이 할아버지를 말해요. 하나필이라는 것은 할아버지를 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하나비는 맞습니다만 선어발음이 있은 뭐라고요? 상대 높임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객체 높임, 선어발음이 삽잡잡 중에 하나 써야 되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임금을 높이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의문형에서 상대 높임, 선어발음이 it을 쓴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를 썼죠. 믿은 이 가를 썼죠. 그럼 가를 쓰면 뭐예요? 가를 쓰면 판정 의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믿을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세 때는 판정 의문문에 가와 같은 걸 썼습니다. 가, 믿으실 겁니까? 이런 거죠. 자, 8번. 뭐 이거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첨하는 거,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9번의 답은 3번. 자, 일단 숙제를 좀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본문을 나가는데 중점을 뒀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거를 좀 이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고충 같은 경우는 간송별곡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했고, 서구 같은 경우는 딱히 지금 뭐 유자서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학교 진도보다 이제 선생님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시간을 가질 거고, 혹시 고총고 다음 주에 30분 정도 일찍 올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반동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일찍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숙제는 평가 문제집에서 두 쪽 평가 문제집 68, 69 이거는 그냥 채점 오세요 그냥. 선생님이 채점 안 할 테니까 여러 채점을 하시고 틀린 거 또는 답지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요런 거를 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선호 같은 경우는 평가 문제집이 없으니까 그냥 오시면 선생님이 채점해 줄게요. 그래서 68, 69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눠주는 것 중에서 화작 있는 거 있잖아요. 화작 2021년 10월 거 있어요. 10월 거. 요거랑 현대시. 현대시가 내가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3, 4야. 핸드폰도 적어라. 오진아, 일단 끈다.